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의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 순서는 다가오는 운명의 디테일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명의 디테일에 대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드하여 A, B, C, D 순서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시선을 모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부터 순서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나열된, 커팅된 도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 B, C, D 이렇게. 자, 이것을 순서대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부분, 다리 부분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리라고 하는 저것은 그러니까 어떤 육지와 섬, 어떤 이런 큰 덩어리끼리 연결을 해서 소통하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다리가 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역이 활발해지고 물량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바쁘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놓여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주 바쁜 일이 생긴다. 또 그리고 거래량이 활발히 돌아간다. 또 거래처가 새로이 늘어간다. 이런 좋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의 일이 상당히 바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일에서 좀 교착 상태에 있다거나 또 정해진 사람들하고만 지낸다고 하면 다리가 놓여지면 어떻습니까? 금순이도 오고 뭐 갑돌이도 오고 막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조용한 내 삶이 어느 날 시끌벅적해지겠죠. 섬마을에 배만 다녔는데 다리가 놓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온갖 사람이 다 가지만 범죄자들도 왔다 갔다 하죠. 그 정도로 번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는 이 말편자가 됩니다. 이 말편자는 우리 동양학에서는 역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역마가 아니고 말이 빨리 달려오는 어떤 말의 신발이죠. 그러니까 말의 신발이 보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즘은 차가 뭐 흔해 빠진 게 차지만 옛날에는 좋은 성룡차가 집 앞에 딱 선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두근거릴 일입니다. 그것은 어느 문화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자가용이 내 집 앞에 딱 멈춘다면 벌떡 일어나서 내다보게 되죠. 누가 왔나, 어떤 사람이 왔나 하고. 말편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뜻하지 않는 기쁨을 주는데 그냥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간 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현실적으로 빛을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말편자가 바깥으로 향해져 있으므로 그러한 것이 왔을 때 내가 관리를 잘해야 빨리 달아나지를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내가 실속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오고 뭐가 올 때는 잡았다가 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엔 가재가 나옵니다. 가재. 이 가재라는 동물은 묘한 동물입니다. 이 가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러니까 현실적인 돈 문제, 그 다음에 멘탈 문제, 이 두 가지가 우리 현재인의 딜레마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적으로도 범인이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재가 나타날 때는 우리의 그런 면을 잘 살펴서 좀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가재가 나타날 때는 이게 운명적으로 뭔가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그 뭐 그냥 뭐 모르겠어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내가 운명에 순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운명에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운명에 내가 잘 순응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치를 잘 해야 된다. 저승사자가 와도 잘 구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운명을 잘 이겨가는데 과제라는 것이 말은 많지만 액션은 부지런히 하는데 실제로 뭐 나아가는 게 그렇게 빠르지가 못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성과가 빨리 안 온다 이렇게 닥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좀 느긋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끝으로 숲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숲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숲이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하는 뜻을 하는 사람과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세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세력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세력을 만들게 된다. 내가 그런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나는 좋은 모임에 내가 가입하게 된다. 그런 모임에서 함께 숲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A타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B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타입에는 돼지, 물고기, 닭, 편지 이런 순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돼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는 참 세속적인 동물이죠. 돼지가 뭐 그렇게 고상한 생각을 하겠습니까만 돼지라는 동물은 하늘을 평생 볼 수가 없습니다. 땅만 보고 살죠. 그래서 돼지가 들어오는 것은 세속적인 어, 세속적인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세속적인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돼지를 샀는데 그 돼지가 새끼를 치고 또 잠도 잘 자고 살도 잘 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가 살이 찌면 찔수록 가격도 올라가고 새끼들을 많이 놓게 되면 그것도 다 재산이 되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다음에 아들 학교도 보내고 딸도 이쁜 거 사주고 막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그 성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과 행복이 깃든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 핑크색 돼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연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 물고기가 예산 물고기 아니죠. 용왕의 달을 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온다는 것은 물고기도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물고기는 뭐냐? 정신적 어떤 행운을 나타냅니다. 물고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히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타 거래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덕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가에 있죠. 물가. 자, 물가로 나간다는 것은 물가에 가서 기거한다는 거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물가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이 많죠. 그런데 가서 정신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또 거기 가면 상당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것은 그러한 부의 획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방이 가능하면 물가라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고기는 잘 잡아야지
어중간하게 관리를 잘 못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올 때 조심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닻입니다. 닻이 뭐겠습니까? 배가 정박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남선녀가 결혼을 꿈꾸고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노총각 노처녀가 많은 세상이라면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집에 월급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 정박하게 되는 닻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을 가지게 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의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을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닷은 내가 마음을 편히 쉬고 거기에 기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 닻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내가 또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기대어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걸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닻을 내리는 거죠. 정박을 한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편지가 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 편지라는 그런 사물은 참 올드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편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임명장이나 상장이나 표창장이나 먼 데서부터 청와대나 외국에서 이런 데서 정말 획기적으로 내 정신에 그 어떤 만족을 주는 어떤 그런 소식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역술적인 의미로 볼 때 문서운이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문서운이 좋은 것으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타입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C타입에는 집이란 하우스라는 게 상징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사과 애플, 다음에 이 황새 같은 게 이게 황새도 되지만 외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지, 링이 나옵니다. 자, 보기만 해도 다 좋은 산물들입니다. 자, 집이라는 것은 자, 집부터 해보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사에 뭔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집이라는 어떤 안정적인 환경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가정에 의논할 일, 좋은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혼 문제가 첫째 좋죠. 그 다음에 오빠나 누이나 그 외 가족들이 뭐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난다. 또 뭐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사과가 또 있습니다. 사과는 얼마나 상큼합니까? 상큼하다 이 말입니다. 상큼한 나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로맨틱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주지하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과 매일 아침 한 알씩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과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전환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데 이 상큼함은 오래 머물지는 않죠. 잠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향수를 생전 안 뿌리던 호래비가 향수를 짝짝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은 그윽하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 상큼한 맛 이런 것은 그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큼함을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띵용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과는 상큼한 일,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외가리 황새입니다. 이 외가리라는 것은 외가리가 가끔 물가에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가리는 물가에서 그냥 놀러 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먹이를 찾으니까 머물게 됩니다. 외가리는 반드시 먹이가 있는 곳 물가에 가서 먹게 된다. 기다린다. 먹이를 기다린다. 귀신입니다. 잘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외가리는 쓸데없이 다니지는 않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왜 쓸데없이 가죠?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다가 뜻하지 않는 충동 구매도 하고 후회를 하고 막 하는 게 우리 인간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가리는 먹이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가서 기다리다가 탁 내가 원하는 먹이를 배불리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외가리는 먹이 따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거지 변화를 상징을 합니다. 당연히 주거지가 그냥 주거지가 아니죠. 내가 없는 돈에 집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집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팔면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팔아도. 그런데 이 외가리는 그런 상징이 아니고 내가 어렵사리 뭘 장만했는데 그것이 원하는 액수보다도 더 좋게 불려져가지고 팔았으니 더 좋은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거지가 좀 업타운 쪽으로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면 내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위치가 좋은 곳, 그런 곳으로 내 거주지가, 내 먹이사슬과 연관된 거주지가 옮겨진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복이 쪼롱박복 쪽밖에 안 되는 그런 쪽박복을 가진 사람도 목 좋은 데로 가면 어떻습니까? 5원 버는 거 150원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가리가 상징하는 것은 부의 이동이다. 거주지 이동인데 돈 벌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가 나옵니다. 반지. 자, 반지는 누구하고 낍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반지를 끼게 됩니다. 반지를 껴서 어떻게 됩니까? 한마음 한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반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전에 총각이 결혼하는 것도 이 결혼 반지다 이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끼면 그 두 사람이 관계가 돈독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혼연일치가 된다. 자, 젊어서 어중간하게 돈도 없이 시작하다가 나이 들어서 돈을 좀 벌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각자 엔조이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이 커플링 반지 끼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반지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사 어려운 점, 좋은 점 다 둘이서 의견을 모아서 잘 살아간다. 혼자보다 훨씬 낫죠. 그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시에 대한 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D를 살펴보겠습니다. 달이 떠 있네요. 그 다음에 곰이 한 마리 있고 아주 멋진 숙녀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저게 뭐냐? 앰뷸런스입니다. 일명 연구차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달이 떠 있으니 달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달은 우리가 여성에 비유하는데 어머니에 비유도 합니다. 그래서 음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로부터의 보호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태양처럼 편하게 뭐를 폭폭 자라게 해주진 않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후원해주는 백그라운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노골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좀 종교적인 부분이라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게 엄청 좋은 겁니다. 사람은 조선시대에도 어떤 그 이름난 성리학자의 산문집에 보면, 수필집에 보면, 사람이 평생 살면서 70%는 귀신의 시달림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만 없어도 사람의 의지대로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많이 처해져서 괴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지는 게 음의 기운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호신령,
천사 이런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곰이 와 있습니다. 이 곰은 인내심의 대가지요. 우리 저 단군 신화를 보면 환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곰은 인내 상징이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마음먹고 막 따듬어 왔던 차마 앞앞이 말 못하고 그런 서름을 견디내고 했던 이런 것이 결실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이 곰처녀가 환웅으로부터 그 각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호랑이는 도망가 버리고. 자, 그래서 결실입니다. 오랫동안 묵었던 해묵은 어떤 그런. 자, 장아찌를 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장아찌가 잘 수성이 되면 얼마나 우리 입맛을 유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줍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묵은지와 같은 그런 결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에 아까 음적인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숙녀 한 분이 딱 있습니다. 자, 숙녀 한 분이 뭘 할까요? 그 실제적으로 돈 많은 여성, 아주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정경 부인과 같은 그런 여성의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된다. 그런 여성과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성의 섬세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의 손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섬세합니다. 자, 집안을 누가 잘 꾸밉니까? 남자가 잘 꾸밉니까? 아닙니다. 여성의 손길이 가야 가구는 가구대로 더 기타 모든 그 집기류는 집기류대로 정리정돈이 잘 되는 그런 우렁각시 공간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행복감이 저절로 우러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연구차가 내 집에 떠고 와 있습니다. 이 섬찟한 노릇이죠.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다행히 연구차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위기를 한번 살짝 겪는다 이렇게 봅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너무 내가 복이 많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섬세한 여성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은 간호사가 어떻습니까? 좋은 간호사는 섬세한 손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저승사자가 한번 멱살을 잡았다가 설면시 풀어주고 간다. 간담이 서늘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다가오는 운명의 디테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